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돌잔치가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당연히 초대받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연락이 없더군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선호 돌잔치는 언제 하니? 아, 어머니 그게 죄송해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손주 돌잔치를 깜빡했다고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건데? 이번 주말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초대할게요가 아니라 시간 되면 와달라는 식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65 김정욱입니다. 3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고 있어요. 처음엔 막막하고 서글펐지만 이제는 혼자 지내는 일상에도 익숙해졌죠. 다행히 남편의 군인 연금과 예전에 사둔 아파트, 시댁에서 물려받은 땅 덕에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들은 저보고 그래도 복 많은 사람이야 하곤 해요. 제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효은.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고 며느리 지영과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예요. 손주가 아플 때나 일이 바쁠 때는 종종 저에게 아이를 맡기곤 했죠.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야근이라. 그래, 걱정 말고 일 봐. 딸 효은은 30대 중반으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결국 딸 효은은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운영 중이에요. 아직 미혼이지만 엄마를 더 잘 챙기는 딸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식 복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정욱이 너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민수는 어릴 적부터 효심이 깊었고 대학 때도 스스로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충당했죠. 엄마, 이거 드세요. 맛있어 보이길래 샀어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저번에 이거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도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걸렸다 하면 약까지 사서 찾아오곤 했어요. 지영이와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오고 제 생일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마워. 지영아,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내가 복 받았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지영이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따라가 주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지영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어머니는 저에게 두 번째 엄마예요. 그런 말 하나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영이는 참 고운 사람이다 싶었죠.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란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 저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다 해줄게. 이쁜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줄게. 그 무렵부터 걱정도 하나 생겼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아이들 재산 때문에 다투면 어쩌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지고 있던 땅과 일부 자산을 민수와 효은에게 미리 증여하기로요. 엄마, 아직 건강하신데 왜 벌써 이런 걸 정하세요? 건강할 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나중에 다툼 나는 것보단 낫잖니. 효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민수와 지영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그렇게 해놔야 나도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민수와 지영은 감격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 따뜻한 말들이 모두 진심이라고. 그들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거든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런 걸 바라고 증여한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구나.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산 문제로 자식들이 다투지 않을 테니까 저도 마음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좋은 결정하셨어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도 없고 좋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나중에 다투는 거 보기 싫어서요. 자제분들이 좋으시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다 미리 증여도 해주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큰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여보,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따뜻했던 시절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증여는 손주가 돌을 막 지나고 나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다 끝내고도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온했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여전히 다정했고 전과 다름없이 저를 챙겨주었죠.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사과예요. 고맙다. 지영아, 바쁜데도 이런 걸 챙기고 참 내 마음이 고맙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두 사람의 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 기분 탓이라 여겼죠. 내가 좀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돌잔치가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당연히 초대받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연락이 없더군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선호 돌잔치는 언제 하니? 아, 어머니 그게 죄송해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손주 돌잔치를 깜빡했다고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건데? 이번 주말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초대할게요가 아니라 시간 되면 와달라는 식이었거든요. 목소리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요. 형식적이고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죠. 주말이 되어 잔치에 갔을 때 그 이상한 예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티룸 안은 지영이 친정 식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모, 장인, 언니까지 모두가 주인 인양 잔치를 주도하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지영이의 인사는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 뒤로 주말마다 집에 놀러 오던 것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아, 저희 이번 주에 여행 가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연락이 없었죠. 심지어 이웃 아주머니가 이번에 선호 발표회 있다면서요? 정옥 씨 가시죠? 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런 일정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아직 들은 게 없는데요.
아, 며느님이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나 봐요. 이번에 조부모 초청하는 행사라던데.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게 지냈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하고 넘기려 해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부탁으로 반찬을 들고 그 집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죠. 그때 지영이의 방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받을 거 다 받았잖아. 어차피 남은 거라곤 그 아파트 한 채인데. 그건 나중에 자연히 상속되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거실에서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지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주먹으로 쾅 하고 내려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 말투, 태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 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재산 다 받은 어른이라는 관리 대상 같은 느낌이었죠. 민수도 예전과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매주 꼬박꼬박 전화하던 민수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바빴어요. 그래, 몸 조심해. 네. 엄마도요. 짧은 통화, 무성의한 말투. 저는 차츰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각했다는 것을,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아껴서 잘해준 게 아니었다는 거요. 받을 거 다 받았으니 더 이상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겠죠.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실수였나 봐.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손주의 유치원 졸업식 축하 파티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선호를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쁜 책가방, 새 신발, 그리고 작은 장난감까지. 포장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우리 선호, 언제 이렇게 컸을까? 혼자서 선물을 포장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의 기뻐하는 얼굴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의 친정 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마치 잔치의 주인처럼 행사 전반을 주도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온 건가? 하지만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영이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지영아, 내가 너무 늦었니? 아니요, 그런데 오늘 손님이 많아서요. 저쪽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영이가 가리킨 곳은 식당 구석자리였습니다. 저기 구석 말이니? 네. 오늘은 좀 복잡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주의 졸업 파티에서 친할머니인 제가 왜 눈치 보며 구석에 앉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야, 아들을 불렀지만 그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정신이 없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축하 파티는 시작됐습니다.
지영이의 친정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손주를 축하했어요. 저는 준비한 선물도 꺼내보지 못한 채 멀찍이 서 손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제 손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가 달려와서 졸업장을 보여줬습니다. 와, 우리 선우 이제 형아네. 정말 대단하다. 선우가 졸업장을 들고 달려왔을 때 저는 최대한 환하게 웃으며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뿐이었어요. 선우야, 이리 와 사진 찍자. 지영이의 어머니가 손주를 불렀고 선우는 제품을 벗어나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로 그때 딸 효은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왜 거기 앉아 있어? 효은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민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빠, 얘기 좀 해. 효은이가 민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만 왜 저기 앉아 있어? 자리가 없어도 엄마 자리는 당연히 앞쪽 비워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영이네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민수의 변명이 시작됐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는 선우 친할머니야. 효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자리 비워두는 건 당연한 상식 아니야? 아가씨,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언니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려? 효은이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효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재산 증여한 이후로 계속 엄마를 찬밥처럼 대해온 거. 나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왜 엄마만 저렇게 따라온 사람처럼 구석에 앉아 있냐고요. 효은이가 지영이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의 친정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손아래 동서가 이렇게 버릇없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사돈댁은 예의 있게 행동하셨나요? 엄마를 이 자리에 초대한 것도 아니고 구석에 몰아넣은 게 누군데요? 효은이는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정말 어른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진짜 무례한 건지. 효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뭐라고요? 지영이의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우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손주의 축하 파티가 싸움의 장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효은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엄마 하지만 됐어. 이런 자리 의미 없어. 저는 효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야, 할머니 먼저 간다. 왜요, 할머니? 할머니가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에 또 보자. 저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삼키며 최대한 웃어 보였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지만 민수도 지영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효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해요. 그래, 너무하네. 근데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효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면 엄마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효은이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효자였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재산을 다 줬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으며 살아갈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매일같이 일기를 써왔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들의 말투와 표정까지. 그 기록들은 이제 저를 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손주 첫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함. 어린이집 발표에도 알려주지 않음. 명절 연락 단절 시작. 지영의 친구와의 통화에서 들은 충격적인 비하 발언. 졸업식 파티에서 구석자리에 앉게 된 사건. 이 모든 내용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기장을 품에 안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 중년의 여성으로 첫 인상부터 신뢰가 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증여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말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증여 전후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변화, 그리고 제가 남겨온 일기장의 기록들까지. 이 일기 좀 봐주세요. 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정서적 학대, 가족 내 차별. 여러 정황상 증여 철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인가요? 게다가 이렇게 자세한 일기 기록까지 있으시니 재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제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강한 결심을 털어놨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들에게 줬던 재산을 딸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소홀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지 않았을 때나 받은 후에도 언제나 똑같이 대했죠.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할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증여철의 신청서, 부양의무 불이행 증빙 자료, 그리고 제 일기장까지.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법원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딸 효은에게 먼저 털어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그래.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내 오빠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넌 다 봤잖니. 잠시 침묵하던 효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정이라면 저는 따를게요. 그래줘서 고맙다. 효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어제 파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더군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중요한 이야기라며 문자를 남겼고 그제야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영이랑 같이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와. 그 말에 결국 두 사람은 집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그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몫은 모두 내 동생 효은이한테 줄 거니깐 그렇게 알아. 어머님, 이러실 순 없으세요.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재산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저는 준비해둔 일기장을 꺼냈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너희는 내가 증여한 이후 단 한 번도 내게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이 없지. 남보다도 더 못하게 굴었지. 그들의 변화된 태도, 저를 소외시킨 모든 사건들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의도가 아니었다고?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선호 돌잔치부터 졸업 파티까지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민수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한다고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는 거니?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너희에겐 정말 돈이 다였구나.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효은이에게도 이미 말했다. 지영이 절망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호 생각해서라도. 선호를 생각했으면 나를 이리 대하진 않았겠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미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민수는 울면서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저는 저 자신을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효은이의 증언과 일기장 속 기록,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변화는 법정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받았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판결 나왔습니다. 승소하셨어요. 정말요? 네. 법원에서 증여 철회를 인정했습니다. 아드님에게 넘어갔던 재산은 모두 따님에게 이전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님이 용기를 내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민수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모두 효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재산이 이제 효은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효은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오빠랑 진짜 연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자식은 없는 게 나아.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는 건 똑같아. 그래도 엄마가 더 힘들까봐 걱정돼요. 지금 한번 힘든 게 낫지. 계속 두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거야. 잠시 침묵하던 효은이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편이야. 그리고 엄마 마음이 바뀌면 오빠한테 다시 돌려줄 수도 있어. 그럴 일 없을 거야. 이제 엄마에겐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제 말은 단호했습니다. 효은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엄마는 나한텐 평생 단 하나뿐인 엄마야. 민수와 지영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넘긴 땅을 팔아 집을 사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손주 선호를 돌보던 제 손길이 사라지자 직장 생활도 어려움을 겪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민수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엄마는 몇 년 동안이나 충분히 기다렸다. 정말 철이 없었어요. 미쳤었나 봐요. 그래. 돈 잃고 나니까 엄마가 아쉬워진 거지? 엄마, 제발 부탁드려요. 그만하자. 연락하지 마.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선호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다시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 저희가 달라질게요. 참 빨리도 달라지는구나. 그만해라. 지영이도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난 너희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었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효은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효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계획했어요. 엄마 유럽은 처음이지? 그러게 우리 딸 덕에 내가 호강하네. 무슨 내가 개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제야 가는 건데 미안하지? 고맙다, 효은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 집 냉면이 유명해요. 그래. 오랜만에 냉면 먹는구나. 맛있죠? 그래. 정말 맛있다. 저는 딸과 하는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가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효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성한다면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다. 제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난 민수와 지영이에게 받은 상처가 커.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구나. 효은아, 너는 이해하지? 이해하지, 당연히. 고마워. 하루는 민수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 없다. 가슴이 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만 돌아가라.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민수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효은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전혀. 제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너 같은 딸을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 엄마를 응원해. 지금 엄마, 제일 멋져.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풍경 속에 제 마음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짜 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은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요즘 정말 마음이 편안해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다.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 효은아. 저는 효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네, 그래요, 우리. 따뜻한 봄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창밖의 벚꽃처럼 저의 마음도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의 이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용서보다 단절을 택한 저의 결심, 현명한 판단일까요? 너무 가혹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방은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